대한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서울여성회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이제 대학생 지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과 페미니즘 학내에서 그리고 학외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밖에서도 이성평등한 어떤 활동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는 대학생 동아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사실은 김효정 연구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검거 비율 대비 구속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지 않는, 그리고 법원에서 계속해서 기각되는 문제들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올해로 10년이 되는 해라서 올해 10주기를 맞아서 이에 대한 이제 집중 행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으로 그 당시 이제 페미니즘을 알게 되고 페미니스트로 이제 각성을 했던, 그리고 활동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10년이나 흘렀는데 왜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 되고 여성들을 우연히 왜 계속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굉장히 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다라고 여성 대중들이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법은 굉장히 멀리 있고 그것이 여성들의 삶으로 다가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빠르게 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법과 제도 관련한 이제 교육이나 이러한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양평원에서 이제 전문 강사로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강의를 많이 좀 하고자 하는데 그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공교육기관이나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 강사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페미니즘에 대한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 사실은 안티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 그래서 여성 문제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교육을 더 많이 강화를 하고 어떤 형식을 참여형 교육으로 하더라도 애초에 강사에 대한 거부감부터 먼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금 대학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안티페미니즘이 굉장히 격렬하게 많이 현상화되고 있고 이것이 점점 더 연령이 올라가면서 사회로도 퍼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서 어떤 학부사의 기자가 코로나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것으로 이제 이 사람은 페미니스트다라고 하면서 이 기자의 실명과 어떤 이제 학과랑 학번이랑 다 나오는데 그거를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내 커뮤니티에서 1년 내내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사이버 불링을 다 함께 학교에서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제 휴학을 하고 사실은 학교를 복귀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 명의 사례가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환경이 대학에 조성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직계손가 억지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실제 노동 현장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젠더 폭력이나 여성 폭력의 사건에 있어서 이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혹은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젠더 폭력이나 여성 문제에 대한 거부감도 기반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연 이 지금의 정부와 어떤 성평등 가족부가 이런 젠더 문제라고 하는 것, 여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과 좀 묻고 싶고 이것을 확실히 하고
확실히 해야 어떤 정말 국민 전반의 정서도 잡힌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형평성 기획과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때도 이 젠더 권력이 아닌 남녀 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관점이 정부에게도 있지 않나, 정부 부처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이 오히려 이 대중적인 인식들을 계속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폭력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집중이 강남역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집중 행동은 전국적으로 5월 17일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 있기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다니면서 여성폭력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언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 여성폭력에 여전히 반대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중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탁진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갑자기 오게 돼서 사실 얘기 많이 들으려고 왔고 그래서 또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이 아까 그 신고율과 검소율, 구속률 얘기하셨는데 유죄 이론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법이 그 범죄 억제 효과가 있으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렇게 처벌, 즉시성, 확실성 뭐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늘 이렇게 엄벌로 갔을 때 저희들이 피해자 현장 지원하는 부분은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신고도 하고 막 했는데 막상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기대 이하의 낮은 형량을 선고하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그 가해자들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런 그 자신의 범죄를 억제하는 것에 대한 그 장벽이 낮아지는 이런 것들과 피해자한테 실망감이 생기기도 하고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또 신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런 그 통계가 없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걸 제대로 연구해서 실제로 얼마나 유죄로 되고 있는지까지 제가 보면서 이 법이 진짜 그 범죄를 억제하는 데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연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오게 된 게 저희가 며칠 전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때문에 토론하다가 그때 이지훈 여기 오셔서 이 토론에 있다 간담회했다고 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거기에 많이 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이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남양주 사건 말고도 얼마 전에 창원 그 중학생 사망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가해자가 그 소년기 때 성범죄로 보호처분 이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성인 돼서도 성범죄 있어서 그래서 그 검사가 전자장치 접근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지만 그 분쟁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그 정단이 아직 앞날이 천창하다는 이유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든지 기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이제 동거하던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그 폭력을 행사했었고 그래서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니까 분리조치만 하고 2시간 만에 이제 풀어준 거죠.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오픈 채팅을 통해서 만났던 그 여학생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 여학생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호텔에 같이 있다가 그 자기 짐으로 옮기는 택배 회사인가 운반 업체 전화를 받고 거기에 회사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 여학생을 살해하고 여학생을 구하러 온 남자친구도 살해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보통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강간하고 있었던 거를 되게 무용담처럼 주변에 얘기했던 사람이었었고 보호처분도 받았고 또 성인기 때 했었을 때 이게 이거 전자장치 전자발찌 얘기할 때도 처음에 사실 전자장치 붙여서 더 중요한 거 있다라고 오히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반대했었었고 화학적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상담소들은 반대를 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사실 이런 범죄자들이 권고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소년 그 싹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개의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을 부정부활시키고 제사화 시킬 것인가, 성인기까지 범죄가 이어지지 않고 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교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그런 고민은 싹 빠지고 그냥 연령 하향해서 처벌하겠다는 되게 쉬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어제 백분 토론 볼 때도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또 상대방에서는 이렇게 그럼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건 안 되고 연령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평등 교육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저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과정을 보면 2007년도, 2009년도가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세부적이진 않지만, 근데 2015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하면서 다 아시다시피 2015에는 성교육 추진안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후퇴했었고, 2022 때도 그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양성평등, 성평등, 재산권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후퇴되면서 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또 그 넥스트와 비슷한, 그러니까 리박스컬과 비슷한 그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왜 그 교육과정대로 교육하지 않냐고 하면서 학교에다가 계속 공문 보내고 그 민원 제기하고 교육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뭐 BY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력하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상대방을 모욕하고 이렇게 폭력하고 혐오하는 것들을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고민돼서, 이거는 당장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그 근본적인 인식이나 문화를 바꾸는 어떤 시민교육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그 체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장기 계획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수사관이라든지 그 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성인지 감속 교육하는 거는 하긴 하는데 가서 보시면은 되게 아시잖아요. 이제 이분들도 사실 어릴 때도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뭐 1년에 4시간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사례 스터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훈련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또 그런 담당을 해서 조금 그 트레이닝이 될 것 같으면 또 딴 데로 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은 그 여성 폭력에 대해서는 그 전담 수사관이라든지 전담 그 검사라든지 뭐 전담 그 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트레이닝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적인 이런 사법체계나 이런 것들이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4시간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전담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러면 그 전담을 했을 때 자원하는 분들이 있을까? 사실 이 고민들이 있고, 그럼 자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나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승진을 유리하다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들이 잘 작동할 수 있게 뭐가 비어 있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고 돈을 얼마나 많이 쓸 건지 이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참 어렵죠. 그래서 앉아 있으면 그런 얘기 생각할 줄 알았어. 빨리 한반도에 평화가 와서 준비를 시켜야 그런 생각까지 좀 넘어가게 됐었는데, 전투기 살펴는 이런 데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 항상 뭐 이렇게 국내 이런 거 보면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결국 정책도 선택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리고 이런 여성 폭력 피해가 되게 심각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것이 성인 여성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 기부터, 그리고 또 가해자가 되는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청소년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결단도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그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그 책정도 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